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6장인데요. 스트레스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것,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했거나 혹은 반이 바뀌거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그것이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고요. 스트레스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게 너무 급격하거나 너무 크면 이거 자체가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고지능 영재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경향 혹은 감각이 굉장히 감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스트레스, 별것이 아닌 변화에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무료한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좀 더 강한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극단들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스트레스에 둔감한 반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에 되게 과민하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저감시킬까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자꾸 유발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이게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장시간 지속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구조적으로 간단한 것이죠.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지 않을 때 이것이 분노가 되고요. 분노가 잘 해소되지 않을 때 우울감이 되고요.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과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강한 냄새, 너무 강한 향신료, 몸을 옥죄는 옷 이런 것들 다 피하는 게 맞죠. 그리고 너무 큰 소리, 너무 강렬한 빛 이런 것들도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영화관 같은 데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오감의 그 감도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물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작은 소리, 훨씬 더 작은 소리 계속 낮춰서 어디까지 듣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아주 작은 소리도 듣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는 웬만큼 큰 소리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거나 펄썩 주저앉거나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넓어지고 위기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이에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적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고요. 점점 성장을 하면 좀 더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노력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걸 조절하는 게 상당히 섬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다른 부모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도 상당히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히 아이가 저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강한 스트레스를 면역시킨다는 차원에서 아이를 더 심한 스트레스를 몰아넣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부모도 있는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훨씬 더 어렵고 적응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릴수록 좀 더 보호하는 게 맞고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런 얘기에 흔들려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맞고요. 아이가 성장하면 그런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제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감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훈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급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방치해도 안 되고, 그런 균형점들을 꾸준히 장기간의 중장기적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스트레스 면역력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이제 오히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전망을 가지면서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는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추스를 쓰는 시간을 주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능 영재아의 부모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를 믿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남들은 잘 모르는 아이의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감수성을 감안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이중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성장기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면 결국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응력을 가질 수 있는 큰 것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연함을 강조합니다. 탄력성 있게.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고, 아이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믿고 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균형점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